화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민속놀이 중의 하나다. 도박이라는 역기능도 있었지만 과거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 가장 많이 즐겼던 놀이 중의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 화투는 일본에서는 하나후다라고 한다. 조선시대 말기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하셨다고 하는데 닌텐도라는 회사가 만든 종이 재질이었다. 이 하나후다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후 명칭은 꽃들의 싸움이라는 뜻의 화투로 바뀌었고 화투의 그림도 외색을 뺀 디자인으로 바뀌었다. 재질도 종이에서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으며 놀이 방법도 일본과는 다르게 독자적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렀다. 화투의 원조격인 일본의 하나후다는 어떻게 탄생을 했으며 우리나라의 화투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일본 하나후다의 그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본다. 일본 하나후다의 기원은 16세기경 전국시대 말기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 조총과 함께 일본에 반입된 서양의 트럼프 카드의 일종인 카루타이다. 카루타는 영어의 카드라는 의미를 가진 포르투갈어 발음이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트럼프 카드의 초기 형태이다. 이후 이 카루타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시대에는 텐슈 카루타로 발전하고 토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막부 시대에는 운숨 카루타 등의 형태로 발전을 하였다. 카루타를 이용한 도박의 폐해가 심해지자 에도 시대 중기 이후 카루타 도박의 금지 조치가 취해졌으며 이러한 조치는 에도막부 시대가 끝난 이후인 메이지 시대 초기까지도 계속됐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카루타 금지 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카루타 형태가 아닌 현재와 유사한 종이 재질의 하나후다가 만들어져 사용이 되었다. 메이지 시대 이후 하나후다가 양성화되자 여러 곳에서 하나후다가 대량으로 제작되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하나후다는 닌텐도의 제품이었는데 메이지 시대 당시 하나후다를 기반으로 성장한 닌텐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세계적인 게임기 제조 회사가 되어 있다. 하나후다는 음력으로 1월부터 12월까지의 각각의 월을 상징하는 식물과 동물이 주로 그려져 있다. 그럼 각각의 월별로 각 패에 그려진 그림의 모티브에 대해서 월별로 하나씩 비교해본다. 1월은 솔 또는 송악이다. 일본의 하나후다에서는 소나무의 학이라고 부른다. 학은 원래 평야 등에 서식하는 새로 소나무에는 둥지를 틀지 않는다. 옛날부터 학은 장수의 상징으로 간주되었고 소나무도 상록수라고 하는 성질로 인하여 불로장수의 상징으로 생각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새해를 시작하는 1월의 상징으로서 같은 장수를 상징하는 소나무와 학을 한 쌍으로 가상적 묘사를 한 것이며 거기에 축원의 의미를 집어넣은 것이다. 2월은 매조다. 일본의 하나후다에서는 매화의 휘파람새라고 부른다. 봄을 대표하는 매화와 휘파람새만으로도 한 폭의 그림이 되는 아름다운 조화를 표현한 것이다. 그림상의 새는 실제로는 휘파람새가 아니라 동박사가 그려진 것이라고 한다. 3월은 벚꽃이다. 일본의 하나후다에는 벚꽃과 탄자쿠라는 종이띠에 미요시노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다. 탄자쿠는 와카나, 하이쿠와 같은 전통 시조를 적는 종이띠를 말하며 지금은 신선화졸에서 소원을 적는 종이띠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탄자쿠라는 종이띠에 우리나라 화투에는 홍단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미요시노는 나라현의 벚꽃 명소인 요시노라는 지명의 미칭이라고 한다. 4월은 흑살이다. 실제는 등나무 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쌀이 나무라고 생각한 듯하다. 일본의 하나후다에서는 등나무라고 부르며 두견새와 짝을 이루고 있다. 우아하면서 좋은 향기를 내뿜는다. 나무를 휘감고 있는 모습은 사랑하는 남성을 사모하여 떠나지 못하는 여성을 연상시킨다. 보라색 꽃이 피기 때문에 하나후다 가운데 검은 콩이라고 칭해지는 등나무는 그때로부터 봄 시기에 일본 전국에서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작품 중에 귀신이 싫어하는 특별한 식물로서 등장하기도 하여 등나무꽃에 새삼스럽게 흥미와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일본의 전국시대에 패권을 다투던 세 무장의 성격과 인간성을 엿볼 수 있는 두 견세와 관련된 유명한 말이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울지 않는 두 견세에 대한 세 사람의 반응이다. 오다노부 나가는 울지 않으면 죽여버려라.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울지 않으면 울게 해주겠다.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 5월은 초 또는 난초다. 일본의 하나호다에서는 창포와 약자시라고 한다. 실제로 모티브가 된 것은 창포가 아니라 아이치현 약자시 근처에 피는 제비붓꽃이다. 이런 혼동을 초래한 이유는 같은 창포과에 속하는 세 가지의 식물인 창포, 붓꽃, 그리고 제비붓꽃을 서로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옛날 시인 아리와라노 나리히라가 아이치현 야츠하시에 핀 제비붓꽃을 보면서 여행의 기분을 시조로 읊었다고 한다. 6월은 목단 또는 모란이다. 일본의 하나호다에서는 목단이라고 부른다. 꽃의 여왕을 뜻하는 화왕이라는 이름이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당당한 자태를 과시한다. 아름다움과 고귀함 때문에 옛날부터 일본인에게 사랑을 받아왔으며 모란떡이나 모람전골이라는 음식이 말해주듯 서민에게 친숙한 꽃이다. 모람꽃에 나비가 짝이 되어 있으며 청단이 있다. 일본 동요의 모티브가 되는 등 일본인에게 있어서 아주 친숙한 나비는 극락정토의 혼을 옮겨주는 신성한 존재로 그 모습의 아름다움 때문에 기모노의 문양으로도 많이 사용되어 왔다. 나비 문양은 해양시대 타이라 가문의 깃발로 사용된 유서 있는 문양이다. 7월은 홍쌀이이다. 일본의 하나호다에서는 쌀이나무와 멧돼지가 그려져 있다. 가늘고 약해 보이는 쌀이나무와 거칠고 힘센 멧돼지라고 하는 대조적인 두 가지가 쌍이 되어 있어 왠지 모르게 미를 느끼게 한다. 덧붙여 말하자면 식물인 쌀이나무는 가을의 칠초로 유명하다. 이 홍쌀이나무는 일본의 오랜 숲일집인 만요수에 등장하는 160여 종의 식물 중에서 가장 많이 읊어졌다. 그 외에도 머리 장식이나 초가집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빗자루와 음용차의 용도 등 일본 사람의 생활과 뿌리 깊고 친숙한 식물이기도 했다. 또 멧돼지의 고기는 영양이 풍부하여 여름 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서 모란전골로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한다. 8월은 공산이다. 일본의 하나호다에는 음력의 추석을 상징하는 8월의 참옥새에 보름달과 기러기가 그려져 있다. 별명으로 중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8월배의 그림 문양의 모티브가 된 것은 음력 8월 15일 중 추절에 참옥새를 바치고 달 구경을 하는 시보야 행사이다. 참옥새는 가을의 칠초라고 하는 7가지의 풀 중의 하나로 이석의 모양이 동물의 꼬리와 닮았다고 해서 별칭으로 꼬리꽃이라고도 불리우고 있다. 참옥새가 만발한 산위를 날고 있는 것은 가을에 일본으로 날아오는 철새인 기러기로 무리로 비행을 할 때에는 V자형의 편들을 짜는 특징이 있다. 9월은 국준이다. 일본의 하나호다에서는 국화와 술잔이 그려져 있다. 음력으로 9월 9일 중양절에 국화주를 마시는 풍속을 상징한다. 국화는 일본 청안가의 상징 문양으로 알려져 있다. 10월은 단풍이다. 일본의 하나호다에서는 단풍과 사슴이라고 한다. 백인일수라는 와카선 집에서도 묘사될 정도로 가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식물과 동물이다. 멋있는 10월의 단풍을 무시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슴의 모습에서 특정인을 무시한다는 뜻을 가진 일본어 시카토가 생겼다고 한다. 한자로는 10월의 사슴을 뜻하는 녹십으로 쓴다. 11월은 오동이다. 한국에서는 오동의 동이 격음화되어 일반적으로 똥으로 불리운다. 일본의 하나호다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12월을 상징하는 패로서 마지막을 매듭짓는 오동나무의 봉황, 오동에 머무르는 전설의 영주라고 부른다. 모티브가 된 것은 봉황과 오동나무에 대한 중국의 전설이다. 그 전설에 의하면 봉황은 60년에 한 번만 열리는 대나무의 열매만을 먹고 오동나무 이외에는 둥지를 틀지 않으며 풀과 꽃을 꺾지도 않는다고 하는 유명한 전설이 있어서 중국에서는 세상의 평화와 안녕을 가져오는 뛰어난 황제의 출현을 알리는 상서로운 수로서 신성시되어 왔다. 그 외에도 동백나무 문양 중에서 최상위에 해당하는 오칠동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가무니 문양으로 유명하다.
또 일본 정부기관을 상징하는 문장이기도 하며 내각 총리 대신의 문양이나 여권 500엔짜리 동전에도 사용된다. 12월은 비다. 일본의 하나호다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11월을 상징하는 배다. 하나호다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인간이며 그는 헤이안 시대의 사람으로 오노노 미치카즈라고 한다. 그가 버든 나무가지를 잡으려고 하는 개구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려져 있다. 11월의 패는 일반적으로 배라는 이름으로 친숙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지가 않다. 오노노 미치카즈는 중국풍의 서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일본풍 서도와 일본 글자의 초석을 다진 삼적 중의 한 명으로 서예가로서 위대한 공적을 남겼기 때문에 서도의 신이라고도 불리운다. 11월의 패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개구리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결심한 오노노 미치카즈와 개구리의 유명한 일화가 모티브로 되어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